안녕하세요. 좀 아는 아저씨의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부터 1965년생 이상분들이 보시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드리는 기초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다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 중 70%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만 신경 쓰면 대부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받던 분들은 무심코 가만히 있다가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일부 분들에게 40만 원을 드리다가 2027년부터는 70% 전체 노인분들에게 40만 원을 매월 지급할 예정이므로 받을 수 있을 때 최대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공짜로 생기는 40만 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은 모두 잘 아시죠? 그런데 통장에 현금으로 이 금액 이상을 넣어두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이 내용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40만 원 받을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받는 금액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는데요. 2025년에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이 얼마나 감액되는지 감액되는 금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초연금에서 중요하면서 많이 하시는 질문과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 꿀팁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의 기초연금은 1960년생 분들이 법정 노인인 만 65세가 되므로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 푼도 손해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생일이 되는 전달부터 신청하시고 늦어도 생일이 되는 달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29만원 이하이고요. 부부가구는 36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는 단독가구인 경우 매월 최대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는 매월 최대 54만 9,62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예금이나 퇴직금, 명퇴금 등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가 있는데요. 이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면 바로 빼내서 기초연금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 기본공제를 해드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30% 추가 공제를 해주고요.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을 더해줍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 등의 일반 자산에다가 도시별 기본공제를 해주고요. 금융자산이 있으면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를 빼줍니다. 여기에다가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고 이후에 나누기 12개월로 나누어주고 P값이 있으면 더해주면 됩니다. P값은 사치품을 뜻하는데요. 사치품에 해당되는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체의 공제 없이 100% 그대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거의 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고가가 아닌 저가의 P값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처분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이고요. 고급 회원권은 골프나 콘도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만약 비교적 저가인 500만 원 정도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도 탈락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등의 일반 자산, 금융자산, 근로소득, 연금, 이자,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고 부채는 빼주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대출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부채가 있으면 이것도 공제해 드립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개인 간 빌린 돈이나 사채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별 일반자산 기본공제 금액은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우선 공제해 드립니다.
이 정도 재산은 1원도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좀 불리한데요. 공제금액이 1원도 없이 100% 적용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100만원을 받으면 국민연금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이 되고요. 나중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금융재산의 계산 방법은 금융재산 마이너스 2천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은 연간 이자금액 나누기 12개월 한 다음에 4만원을 공제해드립니다. 좀 복잡하므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만약 금융재산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1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 연간 4%라고 가정한다면 4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33만 3천 원이고요. 4만 원을 공제해주면 소득인정액은 29만 3천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하면 55만 3천 원이 됩니다. 좀 전에 알려드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2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단독가구이면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고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고 현금 재산이 1억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229만 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은 그대로 소득인정액 150만 원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1억 원에 대한 현금 재산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55만 3천 원이라고 했으므로 국민연금 150만 원, 현금 자산 소득인정액 55만 3천 원 하면 205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이 되므로 기초연금으로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으므로 무조건 기초연금이 13만 원 정도가 깎여서 21만 4천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득역정 방지제도까지 적용되면 21만 4천 원 이하로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금융재산만 2억 5천만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2억 5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공제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76만 7천 원이고요. 이자소득이 연간 4%라면 8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83만 3천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4만 원을 공제해주면 소득인정액은 79만 3천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금융자산과 이자소득 156만 원에 소득인정액을 더해주면 256만 원이므로 2025년에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국민연금 100만 원 받고 금융자산이 2억 5천만 원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됩니다. 어떤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다가도 다른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탈락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다시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실제 계산에서는 연 2회 금융정보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의 소득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융소득이 1억 원이 넘어간다면 다른 소득과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한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하시고 주요 메뉴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궁금하신 상담은 보건복지부 11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분들에게 먼저 시행이 되고요.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1962년생이 2026년에
신규로 처음 적용이 되고요. 그동안 받고 계셨던 분들도 2026년에 모두 적용받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연금액인 34만 2,510원에 150%인 국민연금으로 51만 3,77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제일 먼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만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원, 64만원을 받는다면 대략 5만 7천원 감액되고요. 2025년에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67만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의 분들이 대략 6만 2천원 전후로 감액됩니다. 70만원을 받는다면 6만 7천원, 80만원을 받는다면 7만 9천원, 85만원을 받는다면 8만 6천원, 90만원을 받는다면 9만 2천원, 100만원을 받는다면 9만 7천원, 150만원을 받는다면 13만원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과 알아두시면 유용한 꿀팁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되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선정 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재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 안내를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신청을 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과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공제를 많이 해두므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2025년에 근로소득 공제는 112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는 공제하지 않는 세전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세전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112만원을 먼저 공제하면 88만원인데요. 이 금액에서 30%인 26만 4천원을 또 공제하면 소득인정액은 61만 6천원밖에 안 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부부 각각 따로 공제를 해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유리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는 분들도 기초연금은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감액시키는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감액시키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 부부 감액 20% 제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 순서로 감액됩니다.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등의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이 있는데요.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므로 시가의 6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시가 5억 원이라면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3억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전세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가 1억 원이라면 보증금의 5%를 기본공제해 드리고요.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공제가 없습니다. 4천만 원 이하의 자동차가 있다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여 반영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리스나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도 보증금만 일반 자산으로 계산하므로 금액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